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은 숫자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문장들을 수집해서 한번 필사를 해볼 건데요. 필사를 하면서 얘기해 볼 주제는 역시 책이랑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우리는 왜 월급을 혐오하게 되었나 입니다. 좀 어그로성 제목이긴 한데 뭔가 한 문장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문장이라서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트에 메모를 해놨던 건데, 오늘 이제 숫자 사회 필사를 하면서 이야기해 볼 주제로 잘 맞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전해봤고요. 이 숫자 사회라고 하는 책은 임의진 작가님이 2023년 6월 20일에 출판한 책이고요. 부제가 아주 또 무겁습니다. 순자산 10억이 목표가 된 사회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그러니까 무섭죠. 하지만 사실 저는 막 이런, 요즘에 워낙, 예전에는 사실 서점 같은 데 가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은 좀 나이 지긋하신 이렇게 아저씨들 어른들이 그쪽에서 많이 책을 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뭐 소설이나 만화책 이런 쪽에서 많이 있었고, 학습지 이런 거에도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연령대가 딱 그쪽이 많이 보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거의 뭐 전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그 부를 이루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엄청 많죠. 저는 지금처럼 이제 돈이라는 것이 각광받던 시절보다 이전부터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도 전 돈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돈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처음에는 뭔가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그런 재테크 같은 관련 책이긴 한데, 저도 요즘에는 그런 경제적 자유 1억으로 어쩌고 하는 강의나 책 같은 거, 또 게시물 이런 걸 보면 약간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로 워낙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죠. 성공파리의 몰락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책을 읽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예전에 저처럼 숫자, 그러니까 정말 돈만 집착하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좀 의견이 맞는 것들이 있어서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이르렀는가에 대한 생각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모든 주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책은 사실 지금처럼 이런 불신이나 과시에 대한 것들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또 책을 읽으면서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런 걸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이것도 약간 본성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피곤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외롭고 두렵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마을 단위의 공동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굉장히 피곤했겠지만 또 그런 공동체 마을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공동체라는 것이 해주는 역할이
보호해준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없어졌고 가족도 점점 해체되어 가죠.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한 40%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농업이 주가 됐을 때는, 농업이 주였을 때 문제들은 발생하면 사실 뭐 비가 안 온다던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던가 하는 것들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먹고 사는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서 크게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의 영역이 아니고, 단순히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에 대한 영역이라서 그나마 야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보지 못했는데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 하긴 하거든요. 개발도상국 세대들이 왜 선진국 세대를 걱정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저희도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20, 30대들이 덜 힘들고 그 윗세대들은 더 힘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때는 저희보다 윗세대들은 정말 이제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는 시절에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직업, 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거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일들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너무 많이 있어서 훨씬 기회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었다라는 또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굶어 죽는 경우는 그래도 있긴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쭉 보다 보면 돈이라는 것들은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랑 돈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 막 재테크나 막 이런 것들에 왜 집착을 하나, 뭐 또 회사만 다니면서 그냥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좀 뒤처진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막 성실하고 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이런 건 왜 가르쳐 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막 장밋빛 샤랄라한 세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계속 교육을 했는데, 갑자기 성인이 되고 사회에 뛰어드니까 빨간 약 파란 약 선택하게도 하지 않고 덥석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살짝 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취미 이상의 부업을 엔잡러 이런 것들을 하는 강의들이 너무 많고 뭐 그런 것들인데, 계속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던 거겠죠. 안 보면 당연히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 얘네가 그냥 다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윗세대에서는. 하지만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취미 이상의 부업을 모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본업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먹고 살만 해도 내가 이걸 해가지고 향후 더 나은 삶? 아니 더 나은 삶까지 아니고 그냥 지금 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그냥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방법을 아니까 뭐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그런 걸 알았으면 아마 많이 했을 거고, 일부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들로 이미 뭘 해서 수익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부자가 돼서 제가 만날 수 없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워낙 만들어져 있어서 개인을 탓하는 뭐 개인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첫 번째는 그냥 그런 사회 분위기. 너 뭐 지금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사서 1, 2년 뒤에 몇 억이 오를 건데 너 이런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저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망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봤던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대사가 있거든요. 좀 우울한 드라마였고 되게 그때 당시에는 힙한 드라마였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하네요. 뭐 컬러였나? 아무튼 그런데 사람은 10평짜리 집에서 60평짜리 집으로 가선 살 수 있지만 6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10평짜리 집에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주인공 대사가 있었거든요. 인간이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값이 낮아 있다가 높아지는 거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높은 기본값에서 떨어지는 건 아무도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 드라마에서도 아마 그 몰락을 못 견디고 그 몰락을 자초한 거긴 한데 그 주인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끝났던 드라마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람들이 지금 막 초조하고 불안한 게 왜 초조하고 불안해? 지금 현재 뭐 나이가 젊으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많은 경험을 쌓아. 아니면 지금은 실패해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근데 먼저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기도 한데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뭔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런 얘기들이 위에서는 계속하지만 젊은 분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개발도상국 시대여서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 것들이 많았던 거라 가지고 그때는 약간 물리적 생존의 문제고 잘 산다라고 하는 아니면 뭐 중산층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값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서는 좀 유복하게 자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누렸던 삶의 기본값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기본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값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우리 집이 딱히 잘 사는 거나 부자가 아니어도 이 정도 누려왔어 라고 했던 것들이 막상 내가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그 기본도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본값이 사실 기본값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세대의 불안은 사회적 생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과 또 플러스 또 무언가들이 있어서 더 골치가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단순히 집, 뭐 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고민해야 될 게 더 있죠. 자아실현. 나는 무엇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하고 뭐 나의 마음은 어떻고 그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전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뭐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앞으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 올 거고 이전에도 있었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시험에도 나왔던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간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안정과 생존의 욕구거든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는 가장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정과 생존의 욕구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아 실현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불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의 생각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간혹 저도 뭐 일하다가 저희 팀원들이나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왜 이렇게 유별나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엄청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들이 내가 그들을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만 듣고, 왜냐면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의 진짜 불안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 같은 얘기들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토록 되고 싶지 않아 했던 꼰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편견이라는 걸 깨닫고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 음성을 녹음하게 된 건 그냥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들한테 뭘 줄 수 있고 어떤 얘기들을 해야 조금이라도 힘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더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타인한테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 자신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뭐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정말 좋은 집, 좋은 차로 가득 차는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내 계획은 이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 욕망은 좀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다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너 지금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후회해 뭐 이런 식으로 싸그리 몰아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남들이랑 같은 걸 싫어하면서도 또 튀는 건 역시 싫어해서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평균 대체 누가 내는 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달라야 되고 또 내 욕망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남들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는 한 뭘 해도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책에서는 뭐 해결 방법이 마땅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뭐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제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개개인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거는 결국 나랑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또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안 해보고 그냥 보면 다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직접 해보면 어떠한 일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힘든 일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한 사랑스러운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걸 봤지만 또 그만큼 힘든 걸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고 아티스트 이러면 진짜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 뒤에서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당연히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력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쏟을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더라 요 정도는 해야 평균이라더라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할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독서하고 일기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기를 써보시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막 학교 다닐 때 숙제로 하던 일기가 생각나서 쭉 써오셨던 분들은 또 괜찮지만 그런 뭔가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정말 누구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뭔가 하고 하나가 터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람은 일기에서조차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나를 차분히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 시간들이 좀 쌓이고 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보거나 하면 좀 더 찾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바쁘기 위해 각종 일을 벌이거나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일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일들,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책에 대한 요약을 필사로도 알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알려드렸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라고 하는 것들을. 회사를 차분히 다니는 것도 월급도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도 2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제가 하면서 생각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들은 어려서는 좋은 학교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고 커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 못한 자. 네, 제가 딱 이 부분을 읽고 그래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일단 그렇게 살아온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필사를 했던 제품은 제가 이베이에서 산 르폼사의 만년필입니다. 제가 왕초보 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로 그냥 들어가서 새 걸 파는 이 사람도 이 만년필이 뭔지 모르는 바보와 바보의 거래를 해서 샀던 만년필인데 의외로 필감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얼마였지? 1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만년필이고 또 이 만년필과 같이 사용한 잉크는 베스트펜이라는 곳에서 자체 제작한 비젠 잉크고요. 이름은
고요한 호수의 밤이라고 하는 색깔인데 컬러가 딱 잉크 이름이랑 너무 잘 맞고 색깔이 예뻐서 아주 좋아하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오셔서 요런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